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설 명절인데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세대끼리 모여서는 다양한 자기 옛날 얘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요, 제가 학생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난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세계 최애 빈국 중에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지금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솔직히 어떤 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빨랐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만 한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어두운 이 그늘에 있는 부분도 함께 자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네. 예.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왜 마약 얘기를 꺼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또 근절을 위해서 일선에서 정말 애써온 분입니다. 의정부 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조구영 경감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경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얼마나 일하셨죠, 형사 일? 형사 생활은 한 20년 넘게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마약 수사 쪽에는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시네요.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이게 참 한 번 경험하면 이게 끊지를 못하는 그런 진짜 나쁜 약물인데, 이제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추세에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서 느끼는데, 참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 10년 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영화 보면, 네. 나르코스 이래가지고 언더커버 들어가서 마약, 이런 거 실제로 수사 잠복 수사 합니까? 이런 잠복 수사 직접 잠복뿐만이 가서. 아니고 자기 네. 위장으로 그렇죠, 이제 위장 범위 수사. 적해가지고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네네. 왜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 이제 오프라인상은 이제 저희가 단순 투약 사범을 잡았을 때는 이제 공급 사범을 잡기 위해서 이제 투약 사범이랑 같이 모텔에서 있으면서 이제 투약 사범이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올 때 이제 같이 검거를 하거나, 요즘의 시대는 이제 SNS 이용하는데, SNS에는 저희가 투약자로 해서 위장해서 가입돼 있고 그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SNS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텔레그램 같은 예, 거 예, 통해서 너무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너무 이제 퍼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약이 쉽게 접하니까는 경험을 또 쉽게 하는 경우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문제는 이제 텔레그램, 그걸 이제 악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판매하는 루트 중에 하나겠죠. 네. 문제는 지금 쉽게 접하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쉽게 접할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압수되는 양을 보면 그게 조금씩 압수되는데, 요즘에 압수되는 거 보면 일선 수사관들이 압수하는 게 키로 이상 압수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은닉하는 수법이나 그런 우리나라로 이렇게 밀수입하는 수법이 너무 정교해가지고 이제 다 확인을 못하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정교해져서, 예, 그러니까 항공이나 배 은닉하는 이런 수법이나 항공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너무 세관에서도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은닉을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을 하는 거죠. 검문 통해서도 그게 다 네. 모든 양이 이제 될 수가 없으니까, 확인될 네. 수 없으니까. 근데 앞서 이제 텔레그램 얘기하셨는데, 노출되는 그런 빈도나 더 많아지고 있다. 네. 청소년들 좀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사실 거의 휴대폰을 다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휴대폰 안에 텔레그램이 다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구글 같은데 이렇게 아이스나 은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게 노출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접하는 거죠. 직접 이렇게 대면하신 학생 중에 가장 어린 나이 혹시? 저희는
아니 07년생. 07년생이요. 예. 예. 07년생이면 아이고 계산 그냥 07년 중학생이죠. 중학생이요. 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중학생이 마약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물론 무섭네요.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흔하진 생각합니다. 않죠. 근데 예. 이제 그런 어쨌든. 친구도 이게 뭐 이렇게 어플 같은 데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번 경험하면 또 그 경험했던 걸 잊지를 못하고 계속 그거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인들 그런 마약 전과 있는 성인들이랑 계속 생활하다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 매체를 통해서도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 한 번을 했다 하면 다시 안 하는 경우는 절대 없나 봐요. 있겠지만은 그렇게 다시 안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 희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론 그 아까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들어오고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많이 들어오는 거 이거 우리나라가 일종의 루트가 되거나 최종 소비처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만만하게 됐어요, 근데? 근데 우선은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 거쳐서 다른 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사실 많이 이제 마약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많이 소비를 하는 거겠죠. 수요가 있다 보니까. 동남아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카지노의 실제 카지노 그러니까요. 봤어요? 봤죠. 봤어요? 봤죠. 이 카지노에 또 일이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피의자죠. 그 살인 박광렬. 박광렬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또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와, 그 얘기도 좀 궁금해요, 예. 사실. 그 사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마약 사범을 검거를 했는데 그 이제 피의자가 이제 조그마한 이제 단서를 알려줬어요.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뭐 텔레그램 아이디로 해서 마약 이게 판매하는 그런 채널 같은 게 있다. 판매 조직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판매하는 게 맞는지 실제 아니면 사기를 치는 경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샘플 거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뭐 0.1g을 실제로 뭐 입금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던지기 수법인데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을 해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보니까 실제 필로폰 성분이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 입금 계좌에 대해 뭐 돈을 입금한 사람, 그다음에 그 돈을 출금한 지역 CCTV 뭐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해서 이제 뭐 대충 윤곽은 나왔어요. 근데 그 텔레그램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그 박광렬이라는지는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 이제 관리책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마약 사건으로 이제 뭐 대구 지역에서 어떤 피의자를 잡았는데 그 사람 이제 휴대폰에 그 아까 말했던 박광렬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 거기에 이제 텔레그램 판매자들이 같이 단체방이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저희가 검거한 피해자가 그 이제 실제로 물건이 어느 이렇게 항공 루트로 해서 들어온다고 그 비행기 송장 그거를 알려줘서 그 세관 협조해서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세관해서 압수하고 이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박광렬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걸 이제 특정하게 됐었죠.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감옥에 있나요? 예, 박광렬이 말씀하신. 박광렬은 필리핀에서 지금 형을 살고 있죠. 그 필리핀 동남아 쪽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모양이죠.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마약을 이게 싸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약이 이제 순도가 낮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뭐 밀수를 했을 때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왜 그런 나라에서 이제 돈벌이 위해서 많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박광렬 조직 같은 위험성 큰 조직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마약 범죄에 영향 주고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큰 조직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하더라도 저희 지금 운영 그런 텔레그램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점조직화 돼가지고 공급을 해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또 뭐 딜러나 네. 뭐 그런 사람들은 결탁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북한도 사실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북한에서 들어왔는지 뭐 동남아에서 들어왔는지 그런 거는 이제 검증이 안 되는 건데 이제 마약에서 이제 순도가 이제 마약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건 이게 순도가 좋은 거는 북한산이다. 그리고 순도가 낮은 거는 야 이건 동남아에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판단하는 걸 판단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게 어디서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이렇게 루트를 찾는 것도 사실 힘든 경우고. 예.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그럼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베트남에 아니 그 캄보디아나 뭐 그 필리핀 그런 쪽에서 동남아 쪽에서 요즘엔 태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 재배지가 있는 모양이죠. 큰 재배지가. 필리핀 아니 그런 데에서는 이제 뭐 공장 같은 데 있겠죠. 뭐 산속이나 그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이렇게 환경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그런 필로폰을 만들다 보면은 이게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냄새 나면은 네. 바로 신고가 돼서 뭐 단속도 될 텐데 거기는 그런 게 없고 좀 이렇게 밀림 그런 데서 많이 제조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감님이 여태까지 수사하시면서 야 요거는 좀 드라마로 찍으면 참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마약 사범이 진짜 경제적으로 탄탄하던 사람이 마약을 함으로써 인생이 이렇게 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뭐 마약을 하다 보면은 이제 편집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의심하잖아요. 제일 저희가 흔히 수사관들이 말하는 게 저 의심병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항상 누가 주변에서 신고했나? 그럼 뭐 자기가 집에서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뭐 집에서 가족 중에 누가 신고했나 해서 가족들을 뭐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자녀가 막 이게 마약 사범이 자기 와이프가 신고했다고 의심을 하거나 이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이런 성적인 관계로 의심을 해서 막 집요하게 괴롭히고 해서 자녀들이 자기 엄마한테 뭐 이혼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 검거하는 과정 마약 조직들 일망타진하고 이럴 때 좀 야 이거 진짜 드라마 이거 영화 찍어야 되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여러 경우가 있죠. 사실 그 검거하는 과정에서 뭐 아쉬웠던 점도 있고 뭐 진짜 좋았던 적도 있는데 뭐 그게 정확히는 잘 막 영화에서처럼 네. 막 총 들고 막 이러고 막 이 격투도 벌이고. 그건 사실 영화고요. 아 그건 영화입니까? 근데 뭐 격투나 뭐 격투라는 것보다는 이제 피해자들은 범인들은 이제 순간 저희들 보면 도망가기 본능이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그 사람들 쫓아가야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검거 되면은 뭐 징역을 살아야 되고 하니까 최대한 발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제압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수갑 채우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물리적인 행사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주먹 다짐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뭐 마약범죄 워낙 늘면서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일이 아닐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뭐 불량 청소년, 네. 그러니까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뭐 이런 친구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일상적으로 뭐 이런 텔레그램이나 SNS 통해서 워낙 이제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떠세요 보시면? 저는 이제 뭐 한마디로 결손 가정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밖에 생활 넘어가죠. 이렇게 네.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요즘엔 채팅 어플이
많이 이용을 하기니까 그런 데서 그런 이제 마약 사범들이 이제 마약을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뭐 글을 올리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범행 환경이 그냥 마약을 어디다 숨겨놓고 이제 마약을 필요한 사람이 이제 찾아가고 이제 비대면 던지기 수법인데 저희가 최근에 저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 엑시터시나 필로폰을 이제 딜러를 잡았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숨겨놓은 데를 회수하러 갔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엑시터시 같은 경우는 모양도 색깔도 이쁘고 해서 애들이 뭐 그냥 별사탕 같은 걸로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됐을 때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근데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려면은 살 수 있다라는 거는 마약 값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싸졌어요?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이제 동남아 그런 데서 이제 저렴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쉽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 이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근절이라는 거는 사회적 현상에서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최소한도 이제 줄여야 하는데 수사 인력 많이 보강해야겠죠? 지금 저희 경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약 음료 이후로 많이 이제 일선에서도 마약 수사 강력팀이나 그런 데서도 마약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네.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네. 건데 그 드론 요새 예, 드론 예. 수사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대마 좀 불법으로 재배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네요. 예전에는 이제 대마나 양귀비 그런 부분 재배하는 거를 이제 경찰 항공을 이용해서 수사관들이 같이 탑승해서 의심되는 지역 이렇게 확인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소규모로 재배해서 대마 같은 경우 자기가 혼자 흡연하고 주변 사람 나눠줄 그런 경우는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사실 뭐 드론 활용하면 더 단속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 대마가 사실 이게 이제 이 외국 같은 경우에 대마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네, 있잖아요. 그쵸. 합법화된. 어떻게 그 대마하고 마약하고 많이 다릅니까? 중독성 그런 부분에서는 대마 같은 경우는 의료용 대마도 있고 한데요. 예. 이게 중독성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마약도 사실 의료용 마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허가받거나 뭐 의사 처방 받아서 복용하면 뭐 불법적인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했을 땐 중독이 심하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감님 이렇게 쭉 수사하시면서 혹시 협박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협박이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뭐, 네. 별 신경을 안 쓰시는 뭐 거예요. 편지로 뭐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구속을 시켰는데 예. 그 편지가 왔어요. 예. 경찰서로. 뭐 이제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고, 네 뭐 가족들 뭐 이렇게. 아이고. 근데 뭐 이제 아유. 제가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근데 가족한테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고, 근데 뭐 그 당시 이제 뭐 이렇게 받았을 때는 좀 이걸 계속 이런 업무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막 하게 됐었죠. 근데 그 조직 뭐 강력반에도 계셨을 예, 예. 테니까 강력반에서 취급하는 조폭이나 조직 범죄들하고 마약 사범하고 이게 좀 이 마약 그러니까 이 공급체계 이 조직이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성격상에?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 마약 사범들은 이게 외향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내성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좀 뭐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마약 쪽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대외적인 활동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뭐 단순 투약 사범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판매 사범들 같은 경우도 뭐 마약을 자기가 투약하다가 이걸 판매로 예, 돌아서서. 가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이제 그 똑같죠. 그런 경우는요.
경감님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마약 범죄 관련해서 수사도 10여 년 넘게 하셨다고 하고 가족 얘기도 하시고 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거 아는데도 뛰어드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마약 이 수사를 하면서 좀 제가 이렇게 검거했던 뭐 마약 사범들은 최대한 뭐 단약을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단약이라는 게 마약 끊는 거. 마약을 이렇게 끊는 거.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게 또 다시 재범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마약이 끊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보람이세요? 뭐 제가 이제 뭐 누구를 검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처음 마약을 검거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좀 이게 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 뭐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너 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그 친구는 순간 이렇게 뭐 경찰관 전화 오면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을 갖고 단약 얘기하시니까 재활시설 이런 거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렇죠. 현황에 비해서. 뭐 저희 뭐 인천 제일 유명한 데는 인천 참사랑병원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 당장 가도 뭐 상담을 받고 6개월 넘게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만약에 자기가 끊고 싶은데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싶고 어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된 시스템 같아요. 지금 우리 이런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에 대한 뭐 갈급함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겠다라는 사명감, 애정을 갖고 계신 거니까 꼭 이 부분은 말씀해주고 싶으시다 하시는 게 있다면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단 한 번 할 수 있는 마약이라는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뭐 혹시 뭐 이런 그건 어떠나 이런 호기심도 전혀 갖질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저희 의식도 좀 마약을 범죄는 맞는데 예. 범죄보다는 이게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주변에 마약 사범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다 보면 이제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 마약 사범이 자기가 이렇게 우울감이 생겨서 뭐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때 좀 그 부분을 뭐 밀어내는 것보다는 너가 지금 힘들구나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해주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좀 이렇게 마약에서 조금씩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들고요. 그리고 저희 뭐 흔히 많이 있잖아요. 뭐 간판에 보면 마약 김밥 뭐 그런 부분 용어도 좀 최대한 진짜로 막 단약을 하고 있는 마약 사범이 지나가다가 마약 김밥 마약자만 보더라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사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단어를 뭐 점점 이제 안 쓴다고 뭐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 전체적인 사회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뭐 그리고 단약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뭐 이런 투약 사범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저희 진짜 뭐 마약 환경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들한테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약하면 이게 뇌가 쪼그라든다고 그러죠. 그거 치료받는다고 쪼그라든 뇌가 다시 원상복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뇌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사실 이게 뇌가 쪼그라들면 뭐 여러 가지 판단이라니 이런 게 흐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근데 어쨌든 뭐 이 마약 정말 뭐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는 힘들 수는 있어도 하여간 최대한도로 줄여야겠죠. 네. 그때까지 또
우리 경감님의 활약. 그 나중에 또 이 경감님의 이런 것들이 또 영화화가 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만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마약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니까 처음부터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뭐 OTT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마약 관련 이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절대로 우린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 경감님 같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감님 같은 역할은 못할지 모르지만 주위에서 마약을 못하게 손을 아예 못 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